민수의 경제토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2차전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다시 좀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다가 요즘에 출렁거림이 있죠.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대장주였고 하반기 그렇죠. 들어서면서 관심이 있는데 또 좀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의 2차전지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뭘 준비해야 되나 볼 텐데요. 그러니까요. 중국 하면 우리가 2차전지는 완전히 삼원기 한국이 싹쓸이하고 중국은 네. 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꼭 글로벌리 보면 사실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1월에서부터 5월까지 이제 글로벌 이제 배터리 이제를 본다라고 하게 네. 되면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가 237.6 기가와트 아워를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한 52%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전기차는 순수한 전기차 저희가 생각하는 거 말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이제 하이브리드 제품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이제 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거죠. 네, 예, 배터리도 그렇죠. 장착하고. 네, 배터리와 이제 내연기관이 같이 있는 그렇죠. 차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배터리 그 상위 10개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가 6개.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업체가 3개, 그다음에 일본 업체가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은 CATL이 가장 크게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캐파로 볼 때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사용된 양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중국 CATL이 전체 점유율이 이제 36.3%를 기록을 했고요. 2위 같은 경우는 이제 BYD, 네, 중국 회사죠. 16.1%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회사 합치면 52%예요. 네, 그렇죠. 네. 절반 이상이 두 회사가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3등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이름을 들어갔는데요. 네. 작년에는 이제 3위를 기록을 2등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BYD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13.9%였고요. 4등은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그래서 시장 점유율 한 8%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5위가 SK온, 그다음에 6위가 CALB라는 이제 중국 회사고요. 네. 7위가 이제 삼성 SDI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업체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사용량의 62.7%를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작년 대비 6.6% 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국내 그 3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배터리 점유량이 이제 23.3%로 작년 대비 2.5%포인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 업체의 이제 사용량이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의 그 점유율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중국 업체가 가장 크게 이제 증가를 했었던 이유는 중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 라는 부분도 그렇죠. 이제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 업체들의 그 유럽 시장 진출도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미중 간의 관계 악화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해주지 않았다면 사실 글로벌 미국 북미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이 사실은 경쟁해야죠, 그죠? 네, 그렇죠. 경쟁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중국에 싼 공산품들이 들어가면서 그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우리도 고급하려고 밀리는데 지금은 북미 시장을 완전히 지난번에 고시안인가요? 고시안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미국이 막아주니까 그죠? 우리 그렇죠. 업체들이 이제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글로벌리 보면 중국 시장 포함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네. 중국 업체들은 내수 시장도 있고, 이렇게 성장하는 국가적으로 산업을 이제 미는 모양이죠. 네, 그렇죠. 중국 그러니까 산업을 잠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두각을 나타낸 게 대단히 오래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2020년 이후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긴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두각을 못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삼원계보다는 이제 LFP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했던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삼원계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LFP 하고 그죠? 네, 그렇죠. 서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이렇게 2차 전지를 가장 키웠었던 이유는 전기차의 이제 판매가 급증이 되면서 이런 2차 전지 수요도 같이 급증했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세제 지원, 그러니까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22년도까지
중국이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 그다음에 세금 지원 관련된 부분야가 한 2천억 위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사실 지원을 해서 요즘 이제 소위 이제 치킨 게임이 되고 네, 중국 업체도 어려운 기업들 네, 예, 그렇죠. 듣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투자 많이 한 거군요. 네,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네. 한 거죠. 예. 뭐 2천억 위엔, 그럼 뭐 위엔을 잘 모르시니까 네. 하나로 따지면 38조입니다. 네. 뭐 38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원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뭐 미국에서 지원하는 거 이상으로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 전기차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2차 전지 뭐 생산 캐파도 많이 늘렸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최근 들어 그 관련된 보조금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 그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났었던 캐파가 2차 전지의 캐파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치킨 게임이 이제 본격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업체들 처음에 중국 시장 공략했잖아요. 네, 그죠? 예, 그렇죠. 다들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보조금 처음엔 받고 근데 보조금 네. 뭐 슬슬 안 주기 시작하면서 자기네 네. 업체들 네, 주고 그렇죠. 그죠? 끊었죠. 배제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상당히 수세에 몰렸었어요. 그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 열리고 그죠? 네. 이러면서 이제 커진 거고요. 그러면 중국 하면 우리가 어쨌든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네. 그럼 원래부터 LFP를 했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앞서 이제 그럼 중국이 왜 전기차에 이렇게 투자를 했느냐를 먼저 네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 분야가 중국도 계속 좀 성장을 하면서 내그 국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자동차가 이렇게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중국도 후발 업체다 보니까 그 엔진에 대한 게 이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기차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을 바꿀 수 있다 처음에 네, 그렇죠. 그죠? 글로벌 뭐 벤츠니 뭐 예를 들면 뭐 폭스바겐 현대차만큼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중국 자동차들이 네. 그런데 어쨌든 2차 전기차는 엔진 자체가 없으니까 네, 예.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엄청 투자해가지고 우리도 이 시장에 네. 붙어보겠다. 네, 그렇죠. 예.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테슬라가 네. 그때 이제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로드스타 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신이군요. 시제품, 시제품적인 이제 그런 제품이었다라고 보는데요. 그때 당시에 중국 기술부 장관이 이제 원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완강이었네. 완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기차 신봉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경력을 보면 아우디에서 10년 동안 자동차 엔지니어링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제 기술부 장관에 가다 보니까 일반 내연기관으로는 안 되니까 전기차를 밀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테슬라의 그러니까 로드스타를 중국에 갖고 와서 직접 테스트를 할 만큼 그만큼 이제 열성적으로 이제 자동차 분야에 전기차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가 투자가 되면서 같이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투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부 주도로 해서 지금 2차 분야에 대한 전지가 상당 부분 이제 투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된 건 2017년 이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17년에 자동차 동력 전지 산업 발전 행동 방안이라는 그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2025년도까지 에너지 밀도를 킬로그램당 500와트 아워 급의 2차 전지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선정을 해놓고 네.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R&D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그러면 중국은 처음부터 LFP를 했느냐?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뭐 보면 이제 LFP가 옛날서부터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옛날서부터 이제 개발은 했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LFP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를 추월한 거는 2021년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3원계가 중국에서도 주류의 이제 배터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3원계 배터리를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품들을 이제 진출 못하게 막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허들을 만들었었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했었고요. 그 같이 3원계를 하면서 이제 LFP도 같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2021년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LFP 배터리의 이제 사용 비중이 한 62%까지 증가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LFP 배터리 비중이 이제 31%까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중국 업체들은 다 LFP를 할 것이냐? 물론 이게 하나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YD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삼원계는 거기는 안 하고 있고요. 대신 CATL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원계와 삼원계와 그다음에 LFP의 판매 비중이 비슷합니다. 거의 절반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국내에 들어오는 지금 뭐 현대차에서 이제 그 코나 이제 EV 신형 코나 EV에는 이제 중국 CATL에 이제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네. 예.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FP만 한 건 아니었고요. 네. 네. 근데 LFP 그것도 좀 새로운 사실이었고 또 LFP는 효율 떨어진다. 화재는 네. 안 나지만 엄청 뭐 그 네. 질 떨어진다. 성능 네. 안 좋다. 우리가 네.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LFP도 계속 변신하고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제 LFP 국내에서도 LFP 배터리를 했었습니다. 네. 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삼원계를 해보니까 그 그 LFP의 이제 그때 당시 2010년도에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이제 킬로그램당 100와트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삼원계는 180에서 200와트 정도 거의 두 됐거든요. 배 효율이 나네요. 그렇죠. 예. 2배 정도 되니까 그러면 같은 노력을 할 거면 그냥 잘 되는 것 쪽으로 밀어야지 왜 또 안 되는 걸로 하느냐.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접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중국에서는 삼원계를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나라나 그다음에 일본 업체 등이 파라소닉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쉽게 쫓아가기 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삼원계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포기한 LFP를 같이 연구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관련돼서 이제 엄청난 이제 LFP에 대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100와트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킬로그램당 170와트 수준까지, 그러니까 70% 이제 성능이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삼원계 811 배터리의 이제 에너지 밀도가 한 2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쫓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LFP 배터리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신형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안간을 이제 추가를 해서 네. LMFP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도 이제 삼원계에도 뭐 이제 새로운 걸 또 막 뭐 네, 그렇죠. 뭐 알루미늄도 넣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예. LFP도 이제 발전해 나가고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LFP 배터리에서 철의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대신 망간의 비중을 조금 첨가를 하면서 이제 배터리 성능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망간을 못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제 LFP 배터리 내에 망간을 집어넣게 되면 망간이 이제 부작용을 좀 많이 좀 일으키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못 썼는데 이것도 그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네. 망간을 이제 코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코팅 기술은 지금 뭐 삼원계에서도 이제 지금 뭐 811 이상에서는 다 지금 양극재에서 코팅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LFP도 그런 이제 기술 발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LMFP 관련돼서 지금 뭐 여러 업체들이 지금 뭐 양산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제품들은 다 나와 있고 지금 올해 아마 고션이라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미국 진출한다고 미국 진출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 예. 고션이 LMFP 배터리를 올해 내에 출시하겠다고 지금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 진출하는 양극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LFP가 아니라 LMFP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CATL 같은 경우도 LMFP를 곧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과연 LMFP는 어떻게 좋으냐? 지금 에너지 밀도를 지금 고션에서 주장하는 거에 의하면 지금 킬로그램당 240와트 정도 나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40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삼원계 811 배터리가 210 정도 나오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제품이 양산화된 제품을 실질적으로 봐야 뭐 정확히 믿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3원계도 또 성능이 업그레이드 네. 돼가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 네, 그만큼 이제 LFP도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테슬라가 이제 주력으로 지금 밀겠다고 하는 게 4680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지금 배터리보다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이제 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에너지 밀도가 24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한 수준의 이제 LMFP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뭐 LMFP라고 직접 얘기는 하고 있진 않지만 기존에 이제 LFP 배터리에 이제 3원계와 같은 이제 다양한 이제 원소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MP3라는 M3P라는 이제 배터리를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의 3원계보다는 뭐 그러니까 성능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LMFP가 그럼 뭐 나오면 나오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럼 뭐 우리하고 관계 없느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LG 엔솔에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력을 채용을 하는데 그 인력 채용할 때 LMFP 관련된 인력도 같이 충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뭐 LFP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LFP가 LFP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터리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MFP는 여전히 좀 다른 이제 LFP보다는 이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중국 2차 전지 업체들의 현황이나 뭐 기술 개발 얘기하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왜 중국 얘기를 해? 우리 업체들이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네, 그렇죠. 2차 전지의 그 일본도 그렇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경향을 알아야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요. 있는지 그리고 서로. 네. 네.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좋다라고는 하지만 뭐 우리 거만 맨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남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 그러니까요. 그래야 우리께 좋은지 나쁜지를 알 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의 또 변화, 아까 이제 3원계도 또 하는 쪽도 있다 네. 그랬고요.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무리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또 좀 봐야 될 상황,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좀 그걸 보고 좀 얻을 수 있는 의미까지 좀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뭐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형 3원계 배터리를 출시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국내 3원계이기 때문에 뭐 국내가 3원계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CATL에서 지금 출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255Wh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는 4680보다 성능이 한 15% 더 좋은 그런 배터리를 올해부터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관련돼서 지금 그 배터리 이제 7인 3.0 배터리라고 지금 뭐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배터리는 10분 동안 충전을 하면 1000km를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준이 중국 기준이기 때문에 1000km 뭐 국내 오면 한 800km 정도 이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배터리로 양산해서 진짜 부착을 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초의 이제 배터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중국의 진리 자동차 이제 산하의 지커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차량을 올 하반기부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중국 업체들이 뭐 3원계에선 뭐 성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 지금 뭐 중국 CATL이 지금 밀고 있는 그 지금 양극재가 NCM 811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양극재를 중국 업체도 똑같이 쓰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는 양극재가 국내 자동차인 현대차에도 같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뭐 유럽 자동차들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외에 뭐 다양한 이제 배터리들이 나오는데 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소듐 네. 관련된 이제 소듐 이온 배터리 뭐 이것도 또 재밌는 또 배터리이기 때문에 한번 네. 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말씀을 전고체도 드리고요. 있고 이제 미래 배터리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네. 다 얘기 못 하니까요. 네,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국내 기술들로 이제
이 양극재 업체, 특히 이제 삼원계들이 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는 중국 업체 진입이 상당 부분 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유럽 시장은 이런 제한이 상당히 없다라는 그렇죠. 것도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럽 시장 내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의 지금 캐파가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업체들, 그러니까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뭐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그만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브랜드가 지금보다는 좀 더 상승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판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좋긴 하지만 그 충전 관련된 쪽으로도 여전히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그렇죠. 충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배터리가 발전되고 있는지도 같이 좀 주목을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현재 뭐 다양하게 나오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지도 같이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뭐 전기차 얘기는 사실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요. 네. 그런 변화들은 나중에 또 네. 충전이라든지 새로운 그 2차 전지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르쿠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